안녕하세요. 한주각 크리에이터 한큐입니다. 제가 육아를 하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어릴 적에는 남들과 달라지기 위해서 그렇게나 애썼는데 나이를 먹으니 남들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싶어 위안을 받는다. 결혼을 하고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던 두 남녀가 만나서 살다 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거기에 아이를 낳고 나니까 불에 기름을 붓듯 싸울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몸이 피곤해지니까 별거 아닌 걸로도 감정이 상하고요. 그래서 첫 아이를 낳고 한 1년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 둘째를 낳으면 더 힘들 거라는 거를 그때는 몰랐지만요. 어쨌든 그때 가장 힘이 되었던 말이 저보다 먼저 아이를 낳은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특별한 위로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액서는 특별하지 않았던 그 말, 바로 나도 그래입니다. 개성의 시대잖아요. 하지만 이 개성과 반대되는 동질감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성은 남들과 달라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죠. 반대로 동질감은 남들과 같아져 안도감을 얻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개성은 성장을 위한 확장장치라고 할 수 있고요. 동질감은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두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상충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두 필요한 욕망이고 상황에 따라 집중하고 챙겨야 될 시기가 다릅니다. 주로 개성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낙관적일 때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안정화되고 주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올라가서 변수가 적어질수록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뽐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변수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중요한 시대가 된 이유는 그만큼 사회가 안정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성을 표현하는 시대가 된 지는 꽤 오래되었죠. 그동안은 남들과 다른 안목으로 뭔가를 구매하거나 즐기는 것으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자신의 능력까지도 개성으로 드러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퍼스널 브랜딩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개성을 갈고 닦고 싶으시다면 자신의 주변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이것저것 벌리기보다는 자신이 개성으로 드러내고 싶은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그 주변 환경은 단순화해야 하죠.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아무 걱정이 없을 때, 뭔가 일이 잘 풀린다고 느낄 때 그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성은 곧 미래이니까요. 반대로 동질감은 불안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나 새로운 환경에 놓일 때, 즉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때 강해지죠. 그래서 나약할 수밖에 없는 유아동 시절에는 또래 집단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가 그 이후에 대학에 들어가고 자립을 시작하게 되면 남들과 달라지는 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상황에 치이게 되면 나도 남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구나 싶어 서글퍼지다가 어느 순간 남들과 똑같이 사는 거에 안도하게 되죠. 나만 힘들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요. 저는 사람과 사람이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동질감을 얻기 위해서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속내를 드러내고 나도 이런 힘든 점이 있어 라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나와 너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누게 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바라본 세상에는 나와 너가 다르고 나는 남들과 세상과 달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안 그러면 낙오될 수 있다고도 겁을 주죠. 나를 알지 못하는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나를 각인시키려면 당연히 내가 얼마나 다른지를 어필해야 하죠. 하지만 내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내 가까운 주변 세계의 사람들은 이미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얼마나 비슷한지 같이 동질감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연예인을 좋아할 때의 덕목과 내가 배우자를 구할 때의 덕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억시키는 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과 오래 관계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게 브랜딩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뭔가 나를 각인시키고 빠르게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오래 기억하고 나와 오래 관계하고 싶은 모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브랜드는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스타일을 끝까지 오래 견지할 뿐이죠. 나와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모르는 브랜드,
모르는 제품을 쓰게 만들려면 먼저 장점을 각인시키는 게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오래 쓰게 하려면 결국 그것을 씻고 털고 말리고 보관하는 그런 이면의 세계가 더 중요하죠. 바로 관리의 영역인데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래 관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다르냐보다 그 사람의 이면에 있는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 더 중요하죠. 우리를 낙오시키는 건 개성이 모자라서 차별화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낙오되는 건 동질감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경제적 수준이 비슷해야 비슷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다 비슷한 정도로 느끼고 비슷한 정도로 생각하죠.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엄마로서 우리와 다르지 않게 산다는 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화제가 될 일은 아니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라면 다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니까요. 영화 속 소품의 퀄리티는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의 강도는 인간이라면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남들도 다 비슷하게 산다는 걸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항상 그렇게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의 어떤 시점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었다는 걸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지금까지 한조각 큐레이터 한큐였습니다.